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육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면접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학교별로 면접 유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별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고 집단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고 영상 업로드 방법으로 실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생활기록부 면접을 보느냐 또는 제시물 면접을 보느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교직 교양 또 교직 관련 이런 질문과 문항을 출제하게 되는데요. 그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교육 이슈, 시사 이슈, 그다음에 교직 상황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을 보는 것이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에 따라서 대학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대학교는 경인교육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있는데요. 경인교육대학교는 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물론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모두 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는요, 서류 기반 면접을 보는 대학교로 수능 전에 면접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후에 면접을 보는 대학교는요, 광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부산교육대학교는 집단 면접을 실시하고요. 나머지 모든 대학교들은 개별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제시문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교가 서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광주, 공주, 대구, 제주, 청주, 그 다음에 전주 일부 면접에서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대학교 면접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면접에 합격하는 기만 컨설팅 모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면 모든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바른 자세가 무엇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자세에서 틀리고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바른 자세에서 한 7가지 정도를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면접장에 들어가서 교수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이 좀 어렵거나 자신이 답변하기에 좀 곤란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선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책상을 바라본다든지 천장을 바라본다든지 하는 경우에 또는 불필요한 행동으로다가 안경테를 만진다든지 머리를 극적거린다든지 하는 형식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많은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선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면접장에 가서 거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문자를 하면서 줄임말에 상당히 익숙하죠. 자, 그래서 제가 창체 시간에, 제가 야자 시간에 하면서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좋은 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면접을 하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표현력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인데요.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이 질문한 의도 또는 제시문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느냐, 또 그거의 방향성을 제대로 맞춰서 답변하느냐 따라서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이론이나 교육 이슈 등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하듯이 면접 중에서 가장 좋은 면접은 면접관과 대화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긴장했기 때문에 대화가 아닌 시험을 보고 나오는 형식들의 모습을 취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듯이 또는 삼촌과 이모와 대화를 하듯이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만 컨설팅 모토에 의해서 4가지를 다 맞추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면접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답변을 할 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갈식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학생들이 두갈식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주장만 하는 경우는 피해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끝. 이거는 너무나도 어색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소한의 논리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주장과 근거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는 이걸 이제 2단 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장과 근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또는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답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현한 부분이 3단 구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장과 근거, 그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단 구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평가자 입장에선 이러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물론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결론을 이야기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4단 구성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5단 구성으로 연습을 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5단 구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두 가지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물론, 네 번째 하지만 또는 그러나, 다섯 번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 따라서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에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은 1분의 얘기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내용은 2분의 얘기를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을 조율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5단 구성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번 물론 그러나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많은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러나 따라서 하지만 따라서 이런 접속사를 쓰지 않으면서도 논리적으로 5단 구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유념해서도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답변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어떤 주제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죠. 자, 지금 나와 있는 나만의 교사상 집단 따돌림 관련, 다문화 가정 학생 관련, 학교 폭력 관련, 창의적인 교육, 교육 방법 관련 이 부분은 이제 인성 교육에서부터 장애 이해 교육까지 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모두 다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만의 교사상 같은 경우는 교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교사상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2022 교육 개정안을 보게 되면요,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사상 또한 여러분들이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사상을 갖는다면 훨씬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과 같이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죠. 하지만 북유럽 국가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관용 정책을 사용하면서 학교 폭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면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 관련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학급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있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싶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존중하는 교육을 시키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교육부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을 시키는 교육의 방향성은 다름이 아닌 같음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학생은 다름이 아니라 같음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사가 그 학생을 다르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 학생은 다른 학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야 되지 자신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준비하고 연습을 하게 된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죠. 물론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창의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교육 방법에 관련돼서는 모든 교육은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답변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면접 연습을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쓴 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 그 홈페이지에 김한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대면으로다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것 이외에도 수업 관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 입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